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영어 문법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가르치려고 찍은 영상이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영문법들을 몇 개의 영상들을 통해서 다질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을 배우기 전에 앞서서 기본적인 상식들을 조금 알고 가면 도움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런 내용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어려운 게 막 써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언어를 배우기 앞서서 언어가 왜 그러한 특성을 띠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어랑 영어를 이제 대놓고 비교를 하게 될 건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영어는 유럽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의 언어는 맨 처음에 이제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로마가 유럽 대륙 전체를 지배를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유럽에 있는 로마의 철학자들은 세상을 표현하는데 만물을 표현하는데 딱 세 가지만 알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별, 수, 시간입니다. 이것은 상업 국가였던 이 동네 특징이고요. 이 동네가 이제 상업 국가들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성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농장 하나 갖고 싶은데 소 농장을 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소 암수 2마리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 불려나갈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 소 한 마리씩 사야겠죠. 그래서 이제 가요. 그래서 이제 소 2마리 주세요 했는데 암컷 2마리 주거나 수컷 2마리 주면 낭패죠. 그래서 성별 같은 걸 따지게 되었다. 중시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소 농장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나 소가 너무 많으니까 좀 돼지도 갖고 싶다. 그래서 갔더니 나 돼지 팔아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래 우리 거래하자 해서 거래를 해. 근데 난 소를 30마리 중에 한 절반 정도 가져왔는데 15마리 가져왔는데 저 사람 돼지 한 마리 가져왔어. 그럼 돼요 안 돼요? 뭐 돼지 한 마리 만약에 이제 소가 더 비싸다고 한다면 이 소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 1대1 교환하면 손해잖아요. 뭐 돼지가 여러 마리가 있어야지 교환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한 마리인지 아니면 여러 마리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언어적으로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었고요. 또 다음으로 시간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갔는데 내가 양이 5마리가 있어. 그래 그럼 거래하자 갔는데 그 사람이 양을 안 가져왔어. 너 왜 안 가져왔어 했더니 양 5마리가 한 달 뒤에 생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에 있는 언어들, 유럽에 있는 언어들의 특징이 이 성별과 이 수랑 시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성별이 이제 구분이 거의 없죠. 뭐 이제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나 사물 같은 것들에 저 붙습니다. 그 성별이 붙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어에서 책 같은 경우는 여성이고 연필 이런 건 남성이에요. 영어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런 흔적이 조금씩 있기는 한데 이제 거의 없어요. 성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져볼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숫자에 대한 중요성은 아직도 영어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도 한국어보다 굉장히 민감하게 이것을 표현을 해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업 국가가 발달했던 유럽에서의 특징이다. 유럽의 언어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이 수라는 것과 이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뭐 산업공상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상업을 굉장히 경시하고 농업을 오히려 중시했기 때문에 언어에서 상업에 관한 그런 특징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잘. 그리고 또 오히려 유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공동체의 조화를 더 중시하게 되었고 위계 질서를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게 되어서 그런 특징이 언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게 바로 존댓말과 반말이죠. 영어에는 상업 국가가 발달했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존댓말, 반말 이런 게 없습니다. 대신에 수랑 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쓰였고, 반면 한국에서는 개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영어랑 비교를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사과를 먹었어요. 너 지금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 사과 먹었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과를 뭐 2개를 먹었든 하나를 먹었든 그냥 사과 먹었으면 먹었다고 그냥 얘기하고 끝나요. 근데 영어에서는 다르거든요. 예문을 써놨나? 안 써놨네. 그래서 내가 사과 하나 먹었으면 I ate an apple 이렇게 돼요. on 이게 딱 붙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이제 여러 개를 먹었어. 이럴 때는 I had some apples 이렇게 해서 뒤에 이렇게 s가 붙죠. 애플 뒤에. 그렇게 해서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진짜 세세하게 따져줘요. 언어 자체에서. 그것을 틀리는 순간 이건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사과 2개 먹었어. 아니면 사과 여러 개를 먹었어. 아니면 그냥 사과 하나 먹었어. 이 모든 게 그냥 사과 먹었어로 퉁을 칠 수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 먹었으면 I had an apple, an apple이 되는 거고 사과 여러 개 먹었으면 I had some apples, some apples 해가지고 복수 아니면 단수 이렇게 무조건 따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음으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성별은 관심 없고 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국어로 뭐라 그래요? 그냥 나 지갑 잃어버렸어 이러면 되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I have lost my wallet. 내가 지갑 잃어버렸다는 거를 lost my wallet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앞에 have가 붙느냐, had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have가 붙으면은 lost my wallet 이라는 이 상태,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이 상태가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지금 현재형으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계속 지갑을 잃어버린 상태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had가 된다는 거는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과거에만 있었다는 거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영어를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시제에 관한 부분인데 영어는 결국 이러한 시제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 하나하나 가지고도 세세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어였더라면 그냥 나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 한 문장에 그냥 지갑을 잃어버렸다라는 정보만 들어있지 이 지갑을 다시 되찾았는지 아니면 잃어버려서 다른 걸로 대체를 했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상태 그대로 있는지 이런 거를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영어는 그게 한 문장으로 구분이 돼요. 이렇게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금도 못 찾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문장은. 근데 두 번째 문장은 I had이기 때문에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과거에만 있었지 지금 다시 되찾았다. 뭐 아니면은 지금이랑 아무튼 잃어버린 그 상태에 있지 않다. 그런 것을 뜻합니다. 이거를 한국어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어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한국어로는 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되찾았어. 이렇게 다시 뒤에 뭔가를 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온전한 한 문장으로서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영어는 그것이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왜? 시간에 민감한 언어니까.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숫자를 따지는지 이렇게 시제는 복잡하게 문법적인 그런 갈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는 다 이러한 언어적인 것이 그 문화에서부터 특징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되었다. 아무튼 이제 수랑 시간에 대해서 그러한 이유로 깊게 따지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랑 다르게요.
그래서 이제 수랑 시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음으로는 영어가 주어 중심 언어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그냥 주어가 중심이 되는 언어예요. 언어란 뜻이에요. 모든 문장에 주어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비가 와요. 한국어로 뭐라 그러죠? 비 온다. 근데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It's raining. It's 주어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랑 이제 동사가 오는 거죠. 이렇게. 그 또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내가 이제 밥을 먹고 있어요. 친구랑 전화했어. 야, 너 뭐 해? 이러면은 나 밥 먹고 있어. 그러면 저녁 먹어. 저녁에 전화했으면 저녁 먹어 이러겠죠. 그럼 되는데 영어에서는 having dinner 이러면 안 돼요. I'm 그래서 여기 I가 무조건 네, 여기 주어가 들어갔죠. 여기 M은 동사고 주어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모든 문장 거의 99.9%다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주어가 안 들어가는 그 0.1%는 뭐 명령어 이런 게 있습니다. 명령어라고 하나? 그거 있잖아요. help me. 날 도와라. 이런 거 보면 help me는 주어가 없죠. 동사로 시작을 하죠. 이런 거는 명령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해. 이런 명령을 할 때는 주어를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영어는 99.9% 모든 문장에 주어가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비가 온다는 것도 이렇게 가짜 주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it을 통해서 주어를 아예 만들어버려요. 없던 주어까지 만들어버리는 아주 주어 중심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주어에 따라서 심지어 동사까지도 변하는데 동사 형태까지도 좌우하는데 보세요. 내가 집을 가. 그리고 그 남자가 집을 가. 두 상황은 완전히 일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어가 나일 때는 I일 때는 동사가 어떻게 돼요? go예요. 주어가 그일 때는 어떻게 돼요? goes. 동사가 달라져요, 형태가. go가 아니에요. 뒤에 이게 s가 붙는단 말이죠. 그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학생이다. 너는 학생이다. 그는 학생이다. 보세요. 주어가 I, you, he 이렇게 바뀌는데 동사도 변해. 이게 1인칭일 때는 동사가 뭐 이렇고 am이고 2인칭 너일 때는 동사가 are이고 3인칭일 때는 동사가 is예요. 다 의미가 똑같은데 나는 학생이다. 너는 학생이다. 그는 학생이다. 한국어선 이다 다 똑같은데 동사가 변해. 여기 네모 쳤는데 여기 그래, 네모 다 쳐버렸구나. 아무튼 네. 동사가 다 변한단 말이에요. 한국어에서는 이다인데 영어에서는 am, are, is 이렇게 변해요. 왜 변한다?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주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어가 아주 깡패인 언어입니다. 주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문장에. 심지어 주어 때문에 동사까지도 바뀌어요. 그런 게 바로 영어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은 나중에 영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암기에 조금씩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주어가 깡패인 언어다라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영어는 문장, 성물, 자리를 구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 한국어 위대한 이유 뭐 이런 거 치면은 나와요. 이런 짤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 중간에 욕이 있었는데 누가 이걸 없앤 버전을 올려가지고 인터넷에 제가 이제 없는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왜 욕 부분마다 줄 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영어는 이런 거 안 되잖아. 이런 거 영어는 안 되잖아. 다 말이 되거든요. 이제 그 문법적으로 이제 약간 오류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정석적인 문장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영어가 주어 지금 는이 있잖아요. 이런 거 얘가 주어고 여기 이 자리 이 단어 중간으로 가도 단어 문장의 맨 마지막에 와도
영어가 주어이면 바뀌지가 않거든요. 근데 영어를 보시면은 영어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James loves Mary. love인데 얘가 3인칭 단수라서 뒤에 S가 붙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은 주어가 뭐죠? James예요. 목적어가 뭐죠? Mary예요. 두 번째 문장은 주어가 뭐죠? Mary예요. 목적어는 James예요. 위치가 달라져서 여기 위랑 아래랑 비교를 해보면 위치가 달라진 딱 그 차이가 있죠. 이 두 문장은 위치가 달라졌는데 아예 주어랑 목적어 관계가 바뀝니다. 이게 영어예요. 한국어 보세요. 한국어는 어때요? 제임스는 메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임스가 주어고 메리가 목적어예요. 그럼 둘의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메리를 사랑한다. 제임스는. 이게 문법적으로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문장이지만 아무튼 제임스가 주어라는 거. 시적 시에서 보면은 도치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예, 뭐 그런 거 했다 칩시다. 그럼 아무튼 문장은 네, 문제가 없는 거고 아무튼 그래도 주어랑 목적어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무튼 이 위치를 바꿔도 제임스가 앞에 있을 때랑 제임스가 뒤에 있을 때 똑같이 그냥 주어 그대로 가요. 네, 왜 그럴까요? 한국어가 위대해서 그럴까요? 역시 한국어는 위대한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한국어는 문장 성분을 조사를 통해서 부여를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조사 그런 거 말고 품사에 있어서 조사는 는, 이가, 깨서 뭐 이런 것들은 주어가 되고 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붙는 명사는 주어가 되고 이 붙으면 뭐가 되죠? 목적어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문장 성분을 구분을 하거든요.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는 이게 붙은 걸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르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목적어인 거고 얘도 그런 거고 는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주어인 거예요. 는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주어인 거예요. 영어는 어때요? 조사가 없습니다. 그럼 조사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문장 성분을 나타내죠? 위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위치로. 문장이 앞에 나와 있는 녀석은 주어가 되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녀석은 목적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어 나오면은 동사가 나온다. 이 친구가 동사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통해서 문장 성분을 구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한국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딱히. 네. 그래서 영어는 문장 성분을 조사가 없기 때문에 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앞에 오면은 주어고 뒤에 오면은 동사, 뭐 목적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가져가야 될 항목 세 가지는 딱 이겁니다. 영어는 주어가 대빵이다. 주어 맘대로 동사도 가지고 놀아요. 봤죠? 우리 아까 I go home 가다인데 I'll 때는 go, he'll 때는 goes예요. 동사가 아주 달라져요. 심지어 생략도 안 되죠. 한국어에서는 주어 생략이 돼요. 너 뭐해? 내가 밥 먹고 있습니다. 나 밥 먹어. 이럴 수도 있는데 밥 먹어. 나 없어도 되잖아요. 주어로 생략해도 된단 말이죠. 얘들아 가자 이러면은 가자 이러면 다 같이 가자 이러면서 가잖아요. 영어는 그게 안 돼. 영어는 주어가 깡패인 언어이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을 할 수도 없고 주어에 따라서 동사 형태마저 이렇게 확 변해버리는 그런 언어입니다. 다음으로 영어는 개수가 중요합니다. 개수가 엄청 중요해서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한국어에서는 내가 먹은 사과 개수가 하나든 10개든 100개든 사과 먹었어 하면은 다 똑같이 통용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을 해줘야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영어는 시간도 중요하다.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찾든 찾지 않든 한국어에서는
그냥 지갑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다?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도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그 상태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던 건지를 구분을 해주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아, 네. 뭐 이제 그걸 그렇게 엄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필수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가시면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모든 걸 배운 겁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나중에 문장의 구성 요소나 문장의 오분형 배울 때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주어 같은 경우는 주어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개수가 중요하다는 건 나중에 단수 복수 배울 때 도움이 될 거고 시간 중요하다는 건 나중에 시제 배울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러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문법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앞서서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품사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